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15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에게는 예산 보장 없는 장애 등급제 폐지는 사기라며 국회 앞에서 예산 반영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하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기단체 활동가들이 사다리와 사슬을 목에 걸고 국회 앞을 막았습니다. 지난 14일, 이들은 내년 예정된 장애 등급제 폐지에 예산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염려가 큽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애 등급제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날 장애계는 각 당 의원들을 만나 예산 관련 장애계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시위 현장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실시되는 장애인 등급제 이 실시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는 여러분들의 애안과 절규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계는 면담에서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지원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각 정당 의원들은 장애인 정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장애 등급이 아닌 실제 서비스 피로도를 조사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도구가 여전히 장애 유형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내년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난 9월 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도구를 내놓았습니다.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도구는 활동 지원 서비스, 응급 안전 서비스 등 돌봄 지원 서비스의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는 조사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 도구가 신체 기능에만 치우쳐져 시각, 청각, 정신장애인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복지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뒤 2개월여가 흐른 지난 15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변화없는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도구를 추진하겠다고 해 장애계 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고요.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게 과연 복지부가 어떤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조사표에서 어떤 특별한 수정이 있지 않는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많은 농인분들이 또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본인들이 사회 참여가 더 활발해질 걸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사표에 보면 우리나라 장애 유형에 청각장애가 빠진 줄 알았어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놓은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도구. 다양한 장애 유형을 아우를 수 있도록 각 단체와의 꾸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지난 15일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휴게 시간은 실제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이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전국 활동지원사 노조는 세부 지원 방안이 노동자의 쉴 권리,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휴게 시간을 매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휴게 시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모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휴게 시간 저축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향상에 공헌한 활동가를 표창하는 2018 장애인 당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장애인 당사자 대회를 갖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공헌한 활동가들에게 복지부 장관상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기웅 사원, 안양시 장애인인권센터 최승민 센터장 등 10명이 수상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후평초등학교 최재웅 교사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당사자 대회는 유엔이 정한 제26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당사자, 각계각층의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 장애인 당사자 참주권 회복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직업재활학과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에 직업재활의 씨앗을 뿌리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업재활의 씨앗을 뿌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 및 기념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30주년 기념행사가, 2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방향과 장애인 재활 상담 영역의 새로운 도전과제 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는 대구대 김상호 총장,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학과장 등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국회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마을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사업인 2018 제1회 안녕 마을 사람 페스티벌이 지난 16일 진행됐습니다. 2018 서울시 마을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페스티벌은 마을문화예술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마을 사람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마을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공식 선포식과 함께 마을 공동체 온라인 플랫폼 구축 협약, 20여 개 마을문화예술 체험 부스, 마을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2018 안녕 마을 사람 프로젝트는 서울시 문화 소외 지역에 안녕 마을 사람 문화 공간 운영, 안녕 마을 학교, 서울 지역 문화예술단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지역 내 사회복지, 보건, 의료기관 홍보를 위한 무신천 따라 복지 나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 현장에 이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척이나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희망의 바람을 안겨줄 뜻깊은 행사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청주 행복 네트워크가 무심천 따라 복지 나들이란 복지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복지 박람회는 청주 행복 네트워크 101개의 참여 협력 연대기관이 함께 지역 주민에게 청주 지역 내 사회복지 보건의료기관을 홍보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창수 청주행복 네트워크 센터장을 비롯해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하재성 청주시의장, 장선배 충북도의장, 오재세 국회의원, 김종백 국회의원 등 내빈과 관계자 시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무공예 이야기, 환청검사, 점자 찍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노인인식 개선 사진, 미술작품, 지역 생산품 전시 등 볼거리와 나눔거리 부스가 다채롭게 운영됐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복지기관들, 의료기관들, 보건기관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저희들에게 빨리 알려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드리고 또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청주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러한 청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편 청주행복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의 불균형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남 여수시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힐링을 주제로 열린 행사를 박하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시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제주에서 2018 장애인 공감과 치유 프로그램을 13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여수시의 후원으로 지난해에 참석하지 못했던 시의 여러 장애인 단체들의 장애인과 가족들 15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체험 활동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은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순회하며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자기점검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여수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제2회차 건강과 치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도 관광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수시에 있는 1만 8천여 명의 장애인에게 이 건강과 치유 사업은 정말 보람을 주고 희망을 주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장애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내년 변함없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통합 캠프에 어울리면서 사회 적응력과 상호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어르신을 모시고 온 동기는 이 어르신이 전혀 보행을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날아가는 비행기만 봐도 언제 한번 비행기로 타봤으면 또 제주 여행 얘기가 나오면 언제 제주도 여행을 나도 한번 가봤으면 그런 찰나에 이래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이 대상자로 선정돼서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이 아버지 너무나 좋고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오고 싶다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섬이자 힐링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도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전역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기념식과 국제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에서 결정된 순천시 전역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을 기념해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비롯한 순천시 전역에서 기념식과 국제포럼이 4일 동안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이 열린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는 유네스코 본부 생태지구과학 국장이 유네스코를 대표해 허석 순천시장에게 순천 생물권 보존지역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국내외 생물권 보존지역 관계자 워크숍도 열려 유네스코의 역할과 동북아시아 생물권 보존지역 네트워크 활동 등을 주제로 전 세계 환경 복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보성에서는 제7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어울림 한마당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현장에 허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의 임업을 이끄는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한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12일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임업 후계자와 산림 경영인 등 임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기념식과 어울림 한마당,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임학전공 대학생들이 산림 헌장을 낭독하며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고 아껴주겠다는 자연복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임산업에 관심을 갖고 6차 산업화에 크게 노력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 교류 협력에 앞장서겠다며 전남 지역 35만여 임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도 전체 면적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활용해 청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고용난을 해소하는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전라남도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2018 전국 금강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가요제를 윤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2018 전국 금강가요제가 17일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차 열리는 금강가요제는 대전과 충청도를 가로지르는 삶의 젖줄인 금강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습니다. 늦가을에 정취가 가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한 금강가요제 추진위원회는 공연 문화가 취약한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무료 급식 봉사를 겸했고 전국 각지에서 가요제에 참가하기 위해 예심을 통과한 출연자들의 열띤 본선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긴장도 되고 떨렸지만은 그런 나름대로 재미나게 노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 출신 가수 심신 씨를 비롯해 10대의 트롯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고 있는 가수 등 다양한 공연들이 축하 무대로 함께해 가요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 금강가요제가 열려서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요. 제가 처음 트로트를 하게 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봉사활동을 가서 노래를 부르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서 오늘 너무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본선까지 오르며 열정적이었던 가요제 대상에는 대전 윤영신 씨가 차지해 상금 100만 원과 대한가수협회 가수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2018년 장애계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장애 등급제 폐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 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약속했지만 장애계 요구안의 예산은 적극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7월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예정하고 있는 정부는 장애계의 의견 수렴과 논의에도 원활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있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